자, 1번 봅시다. 자, 그림은 질량이 각각 M1, M2인 물체 A, B가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F1, F2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이 중력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 관계에 성립하기 때문에 F1하고 F2의 크기는 같아야 돼요. 크기는 같아야 돼. 그래서 기억이 맞고 그 다음에 이때 작용하는 만류력은 중력은 G 분의 R 제곱 그 다음에 질량의 곱으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R이 커지면 F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F1은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고. 그 다음에 M1이 작아지면 얘가 작아지는 거잖아. 얘가 작아지면 F2는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림이 2번. 그림은 사과나무에 매달려 정지해 있는 사과와 떨어지고 있는 사과 B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일단 A하고 B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있잖아. 중력. 둘 다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 A는 중력이 작용하지만 나뭇가지가 얘를 떨어지지 못하게 막고 있는 힘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없습니다. 자, 기억. A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중력이 작용한다. 하지만 A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없다. 니은 B는 낙하하는 동안 속력이 증가한다. 맞아요. 자유낙하하는 거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증가할 거고 자, 낙하하는 동안 B의 중력의 크기는 감소한다.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일정합니다. 일정. 그러면은 아까 전에 중력이 G R 제곱분의 질량 곱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구하고 물체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어서 중력의 크기는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자, 그런데 일단은 이 상황에서는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사과의 높이가 매우 작아. 매우 작을 때는 거리하고는 상관없이 질량에만 의존합니다. 중력이.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mg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이 정답입니다. 기역 니은이래. 니은이 정답입니다. 중력이 작용한다가 아니라 안 한다가 아니라 한다. 잘못 얘기했나? 한다. 3번 지구 중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중력에 의해 B는 아래로 내린다. 맞아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중력에 의해 다른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요거 맞고 지표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4번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대한 설명이다. 1번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 일정하죠? 지구 중심 방향.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맞고 질량이 클수록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자,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을 세 글자로 가속도라고 하는데 지표 근처에서의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합니다. 4번 지면에 도달하여 정지한 물체에도 중력이 작용을 하고 5번 낙하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 같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자, 5번 편은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자,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 근처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은 9.8m/s 제곱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초당 9.8만큼 증가했으니까 그 다음 1에서 2초도 9.8만큼 증가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기억은 19.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그
그다음에 디귿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9.8m/s 제곱이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6번. 그림은 질량이 5kg, 1kg의 물체 AB를 수평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가만히 놓은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중력과 속도는 9.8m/s 제곱이고 물체의 크기와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자,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중력은 A의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 9.8을 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49N이 되고, 니은 수평면에 A와 B는 동시에 도달한다. 맞아요.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하면 반드시 동시 도착을 합니다. 동시 도착. 그 다음에 수평면에 도달한 순간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같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잠깐 얘기할게요. 자, A하고 B가 떨어진 높이가 스몰 h라고 해봐. 그러면 등가속도 공식에 의해서 h는 2분의 1 gt 제곱으로 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t는 g분의 2h 제곱근으로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낙하 시간은 일단 중력과 속도는 상수값이 되겠지. 그래, 낙하 시간은 뭐에 비례할 수밖에 없냐면 떨어진 높이 제곱근에 비례해. 뭐하고 상관이 없냐면 질량하고 무관합니다. 질량하고. 그 다음에 등가 속도에서 t초 후 속력은 중력과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거든. 그러니까 t초 후의 속력은 시간에 비례해. 그럼 보세요. 낙하 시간은 떨어진 높이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떨어진 높이의 제곱근. 그러니까 높이가 같으면 낙하 시간도 같고, 그 다음에 같은 높이만큼 떨어졌을 때, 즉 낙하 시간이 같을 때는 낙하 속력하고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A하고 B가 지면에 왔을 때, 속력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자, 그림은 수평 방향으로 2m/s의 속력으로 던져진 물체가 포물선 경로를 따라 점 PQ를 지나며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진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방향으로 진행한 거리가 10m이다. 그러면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10m는 2m/s 곱하기 운동 시간을 하면 되기 때문에 t는 5초 걸려요. 5초. 그래서 디귿번이 맞고, 기억, 물체의 연직 방향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가 아니라 P에서가 작다라고 하셔야 돼. 왜냐하면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등가속도 운동을 하거든. 그러니까 점점 속력은 빨라져야 돼. 그래서 P를 통과할 때 속력과 Q를 통과할 때 연직 방향의 속력을 비교하면 Q가 커야 됩니다. 하지만 P에서의 수평 방향, Q에서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2m/s로 동일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 니은 운동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방향과 운동 방향 같다. 일단 중력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연직 방향이고,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에요. 궤도의 접선 방향.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자, P점과 Q점에서의 중력을 표현을 하면 아랫 방향으로 중력이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럴 때 물체의 운동 방향은 이 포물선 궤도의 접선 방향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Q에서는 이 방향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 방향과 중력의 방향은 같지 않고 비스듬하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봅시다.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그러면 A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B는 수평 방향으로 V로 던졌더니 A는 직선 경로를 따라 B는 포물선 경로를 따라 운동한다. 점 P는 B가 운동하는 경로상의 한 점이며
수평면으로부터 P의 높이는 h이다.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그럼 질량이 A가 B보다 크니까 A의 중력이 B의 중력보다는 클 겁니다. 됐죠? 자, 그럼 기억. P에서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V다. 맞아요. B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속력은 V로 같고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같다. 왜? 둘 다 중력 가속도만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니은이 틀렸고 그다음 디귿. B가 P를 지나는 순간 A의 높이는 H보다 크다가 아니라 같답니다. 같다. 그래서 B가 여기에 오는 순간 A도 어디에 오냐면 같은 지점까지 옵니다. 됐죠? 그러니까 같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9번과 10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책상 위에 놓인 자의 한쪽 끝에는 동전 A를 다른 쪽 끝에는 자의 옆에 동전 B를 놓고 자를 기역 방향으로 빠르게 쳐. 자, A는 자유낙하, B는 수평 방향으로 날아가게 하였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기억. 낙하하는 동안 A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아요. 얼만큼 일정하게 증가를 하냐면 중력과 속도의 크기만큼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 A와 B는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맞아요. 왜냐하면 같은 높이, 동일한 높이에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동시에 도착하고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같습니다. 연직 아랫 방향으로.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자, 10번 A와 B에 대한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A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맞아요.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운동하고 B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맞고 A와 B의 가속도의 방향은 같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도 같고 그다음에 4번 A와 B의 연직 방향의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자, 얘는 연직 방향의 중력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같다 그랬죠? 그래서 크기값은 같고 자를 더 빠르게 쳐 B의 수평방의 속력이 커지면 A보다 지면에 먼저 도달한다. 먼저가 아니라 그래도 동시에 도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러면 빠르게 치면 B의 수평방의 속력이 더 커지잖아. 그러면 B가 더 멀리 날아갈 뿐 떨어지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자, 11번 그림은 건물의 서로 다른 층에서 자, 서로 다른 층이니까 높이가 다르죠. 높이가 다르다는 얘기는 낙하 시간이 다를 거야. 그러면 낙하 시간은 자, 낙하 시간은 떨어진 높이 제곱근에 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에 A의 시간과 B의 시간을 비교하면 A가 조금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늦게 떨어지겠네. 동시에 운동을 하면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같은 지점에 동시에 떨어졌대.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운동을 한 거죠. 그럼 누가 먼저 던져야 되니? 운동 시간은 A가 긴데 여기에 동시에 도착을 해야 돼. 그러면 A가 먼저 출발하고 B가 나중에 출발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자, 기억. 운동하는 동안 A의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 같다. 자, 가속도의 방향은 연직 방향이고 그 다음에 A의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니까 같지가 않죠. 그 다음에 건물에서는 A를 B보다 먼저 던졌다. 맞고 디귿.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자, 질량이 같기 때문에 A하고 B의 중력의 크기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1번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각각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AC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질량은 A가 가장 크고 B가 가장 작다. 그러니까 질량은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 B고 그 다음 C니까 중력의 크기를 비교하면 A가 가장 클 거고 그 다음 B 그 다음 C일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의 운동을 표시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높이에서 존재를 합니다. 같은 높이. 이 말인즉슨 떨어진 높이가 같기 때문에 바닥에 동시에 도착을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럼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같다. 가속도의 크기는 같아. 중력 가속도밖에 없고. 니은 수평 방향의 속력은 B가 C보다 작다. 맞아요. 왜냐하면 C가 더 멀리 갔잖아. 봐봐. C가 더 멀리 가고 A는 덜 멀리 갔잖아. 자, 그러면 이 거리, 수평 방향의 거리는 수평 속력에다가 낙하 시간을 곱하면 되죠. 근데 A든 B든 C든 낙하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수평 거리와 수평 속력은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멀리 간 C가 더 빠르게 던진 거야. 그래서 C가 더 빠르게, 얘는 덜 빠르게 던진 겁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의 속력을 비교하면 C가 가장 빠르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A와 C가 같다. 맞아요. 방향은 연직 방향이니까 A와 C가 같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자 13번. AC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속도의 방향은 A와 B가 같다. 맞고, 운동하는 동안 A와 B의 운동 방향은 같다. 다르겠죠. 접선 방향이라니까. 됐죠? 그럼 봐봐. A하고 B의 포물선의 폭이 다르잖아. 포물선의 폭이 다르니까 당연히 접선 방향도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A의 여기서는 접선이 얘잖아. 그치? 근데 B는 접선이 얘죠. 그러니까 각각의 상황에서 접선의 방향과 크기가 다르지.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다르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3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C가 가장 작다. 질량이 가장 작은 게 중력이 가장 작기 때문에 C가 가장 작다. 맞고, 연직 방향의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얘를 중력 가속도라고 하기 때문에 A, B, C의 중력 가속도는 같고, 수평면에 도달하기 직전 연직 방향의 속력은 B와 C가 같다. 당연히 같습니다. 왜냐하면 B하고 C는 수평 방향의 속력만 다를 뿐 연직 방향은 동일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직 방향의 속력은 같아야 돼요. 자 14번. 그림은 지표면 근처에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물체다. 동일한 물체라고 하면 질량이 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체의 운동 경로를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같은 높이에서 발사를 했는데 A, B, C를 봤더니 더 멀리 간 게 누구야? 수평 방향으로 더 멀리 간 거리를 조사하면 B, C 순으로 제일 멀리 갔죠. 그러니까 수평 속력, 즉 발사 속력은 A가 제일 작고 C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발사 속력은 A, B가 같지가 않고 B가 크다라고 해주셔야 되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B가 C보다 작다가 아니라 같다. 왜냐하면 질량이 같기 때문에. 디귿. C의 운동은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5번. 그림은 원궤도를 따라 지구 주위를 일정한 속력으로 공전하는 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이러한 운동을 우리는 등속 원 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구와 달 사이에 작용한 힘은 중력 있지. 자, 이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크기는 같을 겁니다. 자, 달과 지구는 서로 같은 크기의 힘을 당긴다. 맞고, 니은 달의 가속도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맞고, 달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달의 운동 방향과 같지가 않고 수직 방향이야. 자,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달의 위치가 여기에 있었다고 친다면 여기에 접선 방향은 이 방향이야.
그렇지? 근데 만약에 달의 위치가 여기 있었다고 쳐볼까? 그럼 이럴 때 접선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됐니? 자, 그런데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달에 작용하는 중력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거든. 그래서 중력과 운동 방향은 항상 수직입니다. 됐죠? 그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고. 자, 16번. 그림은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자, 가만히란 말 나오면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B는 자,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 자, A와 B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하고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연직 방향의 위치를 비교하면 A하고 B가 같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연직 방향은 A하고 B가 동일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A가 P를 지나는 순간 B의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일단은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A는 안 돼. 됐지? 그 다음에 B도 안 되겠네. 왜? 멀리 가야 되니까 B 위치도 안 될 것 같고. 이거 됐죠? 그래서 A하고 일단 B는 탈락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 봐봐. B는 수평 방향으로는 같은 속력으로 이동하지. 같은 속력.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볼까? 수평 방향으로 몇 칸씩 이동하고 있는 거야? 같은 시간 동안에 한 칸 이동했죠? 그럼 여기서도 한 칸 이동했지? 그럼 여기서도 몇 칸 이동해야 된다? 한 칸 이동해야 되겠네. 그래서 위치는 C가 됩니다. 됐죠? 왜냐하면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같아야 돼요. 자, 17번.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인공위성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까닭을 다음 단어를 모두 포함하여 서술하세요. 자, 떨어지지 않는다. 일단 인공위성은 지구 중력에 의해서 지구 중심 방향의 가속도 운동을 하거든. 됐습니까? 왜냐면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주위에 인공위성이 이렇게 공전을 하잖아. 그치? 그럼 이럴 때 인공위성은 가속도 운동을 하거든. 왜 가속도 운동을 하냐면 지구 중력에 의해서 인공위성이 가속도 운동을 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과 똑같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은 자유낙하 운동을 하거든. 자유낙하니까 떨어지는데 낙하한 거리하고 지구의 지표면이 낮아진 높이가 같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인공위성은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실력 문제 볼게요. 1번. 그림은 물체 P와 Q를 지표면 근처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리고 일단 지표면 근처에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하면 됩니다. 근데 질량이 P가
Q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중력은 P가 Q보다 커야 돼. 됐지?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 Q는 니은 방향으로 운동한다.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기역 방향이고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얘를 두 글자로 지구의 중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P가 Q보다 크다. 이거 맞고 지표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P와 Q가 같다. 맞아요. 왜냐하면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P와 Q의 속력은 같아야 돼.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자, 2번 그림은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자, 가만히란 말을 나오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또 같은 높이에서 B를 수평 방향을 던졌다. 그러면 B가 P점을 통과할 때 속력도 V고 Q점을 통과할 때 속력도 V야. 그 다음에 A가 P점을 통과할 때 속력을 V1이라고 한다면 B도 V1로 통과를 하고 A가 Q점을 통과할 때 속력이 V2라면 B를 통과할 때도 V2로 통과합니다. 왜? 연직 방향은 같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P에서 B의 수평 방향의 속력과 연직 방향의 속력이 같대. 아하, 그러니까 V1이 V네. 그럼 얘가 V가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속력은 Q에서가 P에서의 2배 돼. 그럼 V2가 2V가 되겠네. 자, A를 가만히 놓는 순간부터 A가 Q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T초래. 그럼 얘는 B가 Q에 도달하는 시간도 T초가 되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기억,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 방향은 같고 Q에서 A의 속력은 2V이고 디귿, B가 Q에 도달하였을 때 출발 지점으로부터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VT이다. 이거 맞네. 왜냐하면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는 수평 속력에다가 운동한 시간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수평 속력이 V죠? 운동 시간이 T잖아. 그래서 VT.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3번 볼까?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던졌기 때문에 운동 시간이 동일하다. 자, 그러니까 A하고 B가 P점에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한다면 둘 다 T야. 근데 A는 D만큼 온 거고 B는 ED만큼 온 거죠. 자, 그리고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중력은 A가 B보다 커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D급번이 틀렸네. A가 B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밖에 없기 때문에 A랑 B랑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수평 방향의 속력. 자, 수평 방향의 속력은 수평 거리하고 관련이 있잖아. 왜냐하면 봐봐. 수평 거리는 수평 방향의 속력에다가 운동하는 시간을 곱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시간이 동일해, 같아. 그러니까 거리하고 속력은 비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가 몇 대 몇이야? 1대 2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비도 1대 2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번이 맞아. 정답은 1번이라고 하시면 되고 자, 4번 그림은 지표면 근처, 지표 근처에서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대포알 그러니까 대포알의 중력은 동일하다. 자, A는 지면에 떨어졌고 C는 원궤도를 따라 일정한 속력으로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자, 그럼 보세요. A, B, C를 봤을 때 수평거리는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 C가 되는 거고 수평거리가 C가 제일 크다는 얘기는 수평 방향으로 발사한 속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속력이 A가 가장 작고 C가 가장 빠르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기억. 대포알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왜냐하면 중력 가속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A는 B보다 먼저 동시에 왜냐하면 같은 높이에서 운동했기 때문에 동시에 도착을 하고 디귿 공전하는 동안 C의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다르다. 왜냐하면
가속도의 방향은 중력 방향이랑 똑같기 때문에 연직 방향이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은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운동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정답은 1번입니다.